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는데 넌 다 맞췄던데? 나 이제 어? 이번 문제는 찍었는데. 2번을 찍었다고? 그걸? 1번은 푼데 한 5분 걸렸고, 어. 2번은 찍고 했어. 그래, 이제 그 원리를 알면은 생각을 해낼 수가 있겠지. 대충 예. 잡겠지. 그렇지. 아, 나 4번 이거 알았는데 까먹었는데. 이거 뭐, 가까워지면 뭐, 구, 뭐 어쩌고, 진짜 어쩌고 하는 거. 너 이거는 알고 맞춘 거야? 다음 거. 아니야? 어떻게 맞춘 거야? 내 저번에. 자, 오늘은 퀵 테스트 가지고 앞에 우리 했던 부분들 복습을 조금 합시다. 여기 관련된 것들. 예. 복습하고, 그 다음에, 내용 조금 나갈 수 있으면 나가도 되겠고. 그 1번은 우리 그 스넬 법칙이라고 들어봤죠? 굴절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굴절 법칙. 자, 옛날에 있긴 있어. 나 1번, 3번은 이렇게 본 기억이 나는데. 파동이 굴절인데 이게 이제 스넬의 법칙을 이용한 건데 스넬의 법칙은 뭐냐? 자, 지금 그림이 1번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좀 더 올려 그려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여기 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뭐 이런 형태입니다. 자, 스넬 법칙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우리가 파동이 다른 경계면으로 들어가면은 꺾이는 현상이 생겨요. 꺾이는 현상.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빛으로 많이 해봤었죠. 빛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각도, 이걸 입사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사각 I라고 두면, 자, 여기가 이제 공기고 여기가 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빛의 속도가 변하죠? 그죠? 변하는 거 압니까? 빛의 속도는 원래 안 변한 상수죠? 그건 어디에서? 진공에서. 매질이 달라지면은 빛의 속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느려져요. 그래서 자, 이렇게 꺾이는데 어떤 식으로 꺾인다? 매질의 빛의 속력이 느린 쪽으로 꺾이기 때문에 물이 공기보다 빛의 속력이 느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꺾입니다. 이렇게. 그럼 다른 파동들도 이렇게 왔던 것이 이렇게 꺾여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동은 같은 모습을 가지는 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위상이라고 하죠. 그죠? 위상. 예를 들어서 파동이 이렇게 되면 여기 마루, 볼, 마루, 볼, 마루, 볼 이런 거죠. 그죠? 그러면 실제로 이런 1차원적인 게 아니고 2차원적인 면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같은 모습을 가지는 애들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같은 위상을 가지는 부분들을 이은 선. 이 선을 뭐라고 하지? 한빈아? 이 선을 뭐라고 하지? 선이 나면? 아니, 알았는데. 이거. 힌트. 선이 나면. 몇면? 파면. 뭐라고? 파면? 그래, 파면. 오. 파면이라고 하죠. 파면.
그래서 파면을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파면이 된다는 뜻입니다. 요것들이 파면. 그러면 파면과 파면 사이 이 거리는 이게 뭐가 된다? 뭐라고 그러죠? 파장. 그죠? 파장. 여기 파장입니다. 그럼 얘는 파면이 어떻게 돼요? 얘는 파면이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죠? 이렇게. 자, 파면 간격이 이쪽으로 오면서 어떻게 돼요? 짧아졌죠? 그죠? 그래서 이게 람다 1이면 이게 람다 2라고 했을 때 파장이 짧아집니다. 그죠? 얘들아, 요렇게 올 때 뭐가 안 변하니? 굴절 될 때 뭐가 안 변하니? 진동수. 뭐가 안 변한다고? 진동수가 안 변하죠. 그죠? 자, 그러면 파동의 속력식이 어떻게 되죠? V는 F 람다, 람다 F. 자, 요게 이제 속력. 요게 진동수. 얘가 파장. 그지? 그래서, 얘가 불변이기 때문에, 그지? 속력이 달라진다는 것은 파장이 달라진다. 그죠? 빛의 속력이 여기는 빠른데 여기는 느려진다. 그러면 파장도 짧아진다. 그런 의미예요. 그죠? 요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뭐 저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스넬의 법칙이란 뭐였죠? 스넬의 법칙은 스넬 법칙은 이쪽 사인 입사각, 그죠? 입사각의 사인 크기 요거랑 굴절각을 이제 여기 R이라고 잡으면 요게 사인 R 이것의 비율이 일정한 거죠. 그죠? 일정한데 이게 무엇과 관계 있더라? 속력하고도 관계 있고, 그죠? 파장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랑 관계가 있죠? 굴절율. 굴절율하고는 이제 반비례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N, 1, 2. 1에 대한 2의 굴절율,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자, 이 선을 뭐라고 부르지? 법선. 요걸 법선이라고 부릅니다. 경계면에 수직으로 세운 가상선을 이걸 법선이라고 부르고, 법선과 이루는 각. 자, 요 각이 이제 뭐가 되느냐. 자, 이 점선은 이 파면, 이게 파면이거든요. 문제에서 파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파면의 수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이게 진행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파동의 진행 방향. 그래서 진행 방향하고 법선 사이의 각을 우리가 I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죠? 요 I. 그리고 여기에 다시 수직하게 선을 그어주면 이게 굴절 방향이 되는 겁니다. 굴절 방향. 그래서 여기가 이제 R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요 그림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죠? 근데 자세히 보면 자, 요게 직각이기 때문에 이 I랑 같은 크기는
이 큰 직각삼각형에서 어디에 해당되느냐? 자, 여기가 90-i. 그럼 여기가 i. 여기가 i가 되는구나. 똑같이 해보면 이쪽이 r이 되겠죠? 이것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찾으면.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요게 이제 a 다시 요게 b 다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뭘 물어보는 거냐면 1에 대한 2의 굴절률 1에 대한 2의 굴절률 이거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 아니 글자들이 약간 작을수록 더 많이 생겨. 굴절률이잖아. 굴절 꺾이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굴절률이 크면은 많이 꺾이는 거죠. 그죠? 속도 차이가 그만큼 많이 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자, 요거 사인은 요 사인 i 사인 r 요것만 구해 봅시다. 요것만 구해 보면 a b 다시 분의 자 a b 다시 분의 b 프라임 맞나요? 요거 이거 분의 이거니까. 지은이 삼각비는 할 수 있나?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인 r은 요걸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a b 다시 분의 a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날라가니까 이게 선분이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고, 그죠? 자, 이렇게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다 풀어봤던 건데 기억이 나죠? 지금 수업을 하고 지금 문제를 낸 게 아니라서 그냥 전에 했던 문제들 복습 삼아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거 기주 공명장치라고 하는 거야. 기주 공명장치. 알겠죠? 요거 한번 또 해봅시다. 이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정상파. 그렇지. 오케이. 정상파. 자, 정상파. 정상파는 뭘 정상파라고 했니? 조건이 뭐냐? 정상파가 생기려면. 합치신 건가? 합친 거였는데. 이상. 자, 어떤 애들이 만나야 돼요? 이상이 반대에 있나? 네, 형님. 아니, 같은 애들이 있나? 같은 애들이 반대로 붙어요. 위상이 이렇게 와야 돼? 아니면 이렇게 와야 돼? 전자요. 상관없죠. 왜냐면 얘도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도 이렇게 생겼을 건데 서로 스쳐가면서 만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위상이 반대냐 같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진폭이 다르면은 정상파가 안 만들어져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주기가 다르면 정상파가 안 만들어져. 그렇겠지? 그 다음에 파장 이것도 같아야 돼요. 그리고 뭐도 같아야 될까? 요것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오다 만납니다. 겹쳐지면. 알겠어요? 겹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눈에 이렇게 보여. 이렇게. 그래서 원래 진폭이 이게 10이고 얘도 10이다 라고 하면 만나면 여기가 20처럼 보이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죠. 그렇겠죠? 그죠? 이게 보강 간섭이 된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상세 간섭이 된 지점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게 딱 고정이 돼가지고,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그걸 정상파라고 하고, 그래서 스탠딩 웨이브라고 합니다. 스탠딩 웨이브. 그냥 서 있는 파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걸 우리가 정상파라고 하는데, 지금, 선 같은 게, 줄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기타 줄이다 그러면 좀 툭이면은 어떻게 된다? 양 끝점이 요런 부분이 생겨요. 요걸 이제 우리가 마디라고 합니다. 마디. 그 다음에 이렇게 볼록한 부분을 우리가 배라고 불러요. 그죠? 그리고 배와 배는 몇 파장이 됩니까? 여기와 여기는? 반파장? 반파장 맞잖아. 왜? 파장은, 자, 여기서부터 이게 한 파장이니까. 맞죠? 저게 한 파장이기 때문에 반파장이 돼요. 배와 마디는 4분의 1파장. 4분의 람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2분의 람다. 이 L이라는 길이는 2분의 람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줄은 이렇게 되고요. 줄은 계속 생긴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생기거나, 그죠? 반파장이 정수배로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파입니다. 줄 튕기면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반사파와 진행파가 서로 진폭, 주기, 파장, 속력이 같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뭘 다룰 거냐 하면 공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공기가 진동하면, 자, 이렇게 관인데 열려있고 한쪽은 닫혀있다 그러면 공기가 진동을 하는데, 공기가 진동하면서 정상파를 만들면 소리가 크게 나요. 그런데 이렇게 닫혀 있으면 여기는 마디가 항상 생기고, 열려 있으면 배가 생깁니다. 배가 생겨요. 양쪽 다 열려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요렇게 생기겠죠? 양쪽 다 배가 생기려면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거 기주 공명 장치는 뭐냐면, 공기 기둥. 요게 공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길쭉한, 유리관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물을 이제 가득 넣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아래쪽하고 이 물통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 높이를 낮추면 요 수면이 대기압 때문에 내려와요. 쭉 내려와요. 예. 그러면 얘를 쭉 이렇게 내리면 여기도 쭉 이렇게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예, 여기에다가 뭘 때려주는 겁니까, 이거? 소리 굽새를 땅 진동시켜서 여기 가지고 오면 얘 진동 때문에
여기 공기 기둥이 이제 물이 쭉 내려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정상파를 이루는 길이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아무 때에서나 정상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소리가 웅 하다가 갑자기 소리가 커집니다. 웅 이렇게. 그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찾았더니 첫 번째가 7.5래요. 7.5. 첫 번째가 7.5. 두 번째가 24.5 이렇게 됐대요. 24.5. 두 번째가 24.5. 그죠?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은 자, 첫 번째가 여기서 이렇게 됐다. 그럼 두 번째는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여기가 7.5, 여기가 24.5 이렇게 됐다는 얘기. 그럼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이제 x다는 거죠. 여기 얼마냐라는 겁니다. 이거 따지려면 우리가 여기 이 길이 가지고 사용하면은 여기는 오차가 좀 있습니다. 오차. 그래서 이 길이를 가지고 사용 안 합니다. 배가 생기는 부분을. 그래서 마디와 마디 사이 거리. 요걸 알면 요게 24.5에서 7.5를 뺀 값이죠. 그죠? 요걸 알면 24.5에다가 요걸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 x 값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한 게 여러분들이 구한 뭐 41.5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상파 관련 기주 공명장치 문제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 요거는 뭡니까? 3번은 단일 슬릿을 이용한 이제 해절문이 나타내는 거죠. 그죠? 자, 요거는 식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고 외울 때 이걸 쓰라는 거죠. 원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자, 스크린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지금 x 값이 뭐냐면 첫 번째 어두운 지점. 자, 여기 x. 빛이 좁은 틈을 지나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회절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 회절 때문에 각 지점에서 일어나는 그 회절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빛의 경로차가 조금씩 생긴다고 그랬죠. 경로차. 경로차가 뭐였습니까? 경로차. 자, 경로차는 이런 거죠. 자, 출발점이 만약에 여기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스크린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 지점에 도착하는 빛의 경로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가는 빛의 경로가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 얘 둘 간의 경로차라고 하면 여기가 되겠죠. 맞나요? 저 값이 무엇과 관계되죠? 우리가 그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 조건이 있었죠. 조건 기억납니까? 나가 있을까? 보강 간섭은 자, 이 경로차를 이렇게 델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죠? 차이니까. 반파장에 홀수배야, 짝수배야? 회전을 쓰였던 것 같은데. 어? 회전을 쓰였던 것 같은데. 자, 기본적인 이중 슬릿이라고 생각하면 뭐였어요? 그때는 EM인데. EM 이거였죠? 그죠? 이렇게 하면 밝은 무늬. 이게 제일 기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세 간섭은 델타는 2분의 람다의 홀수배. 이러면 이제 어두운 무늬.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섭. 이렇게 하면 요거였는데 지금 요 문제는 이제 무엇을 물어보는 거냐면 여기 회절 때문에 생기는 무늬이기 때문에 이 틈 간격, 슬릿의 틈 간격이 좁으냐 넓으냐에 따라서 그죠? 회절이 얼마나 잘 생기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다시 회절이 일어날 때는 자, 슬릿이 이렇게 좁은 경우가 있고 슬릿이 틈이 넓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자, 이렇게 파의 파장은 동일하게 왔는데 여기에서 회절이 틈이 좁으면 잘 일어나는데 여기에서는 틈이 넓으면 회절이 잘 안 일어납니다. 잘 안 일어납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회절이 잘 일어나면 요 X의 무늬가 더 중심에서 멀리 가서 생길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랑 자, 그 다음에 빛의 파장. 회절 조금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장이 긴 파장이 올 때랑 짧은 파장이 올 때랑 여기 틈에서 생기는 회절 정도가 어떤 게 크다? 이게 회절이 잘 일어나죠. 얘보다. 맞나요? 그래서 회절이 잘 일어나는 조건. 지금 이거는 회절 무늬이기 때문에 회절이 잘 일어나려면 슬릿 틈 좁을수록 그 다음에 파의 파장이 길수록 그럼 당연히 이 스크린이 멀수록 여기서 쭉 가다 보면 중심에서 무늬가 멀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스크린 간격이 클수록 무늬 간격이 큽니다. 무늬 간격이라는 건 여기서 얘가 의미하는 게 이제 X입니다. X. 저 그림에서. 그래서, 자, 1번에, 빛의 파장 람다가 길수록, X가 증가를 하겠죠. 커지겠죠. 그 다음에 슬립폭 A가 크면 오히려 회절이 잘 안 생기기 때문에 X가 감소할 겁니다. 작아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슬릿하고 스크린 사이 간격 L이 클수록 X 값이 커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설 조건 요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섭 요거하고 관계해서 이제 경우에 따라 이쪽이 밝은 무늬 또는 이쪽이 밝은 무늬 이런 식으로 바뀌었었죠. 그죠? 그래서 기본은 요거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회절은 요걸 기억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식이 있었는데 그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요거는 뭐죠? 무슨 효과입니까? 도플러 효과입니다. 도플러 효과. 도플러 효과 식들이 기억나니? 아니요. 형은 기억이 나서 풀었나? 감정성. 감대로. 뭔가 분자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좋아, 좋아. 이렇게 하면 진짜 깔끔하게 나오는데. 우리 도플러 효과는 뭐냐면, 파동을 발생시키는 물체가 있어요. 근데 파동이라고 하면 소리가 될 수도 있고 빛이 될 수도 있어요. 에? 알겠죠? 예, 파동을 발생시키는 녀석과 그걸 관찰하는 관찰자 사이에 뭐가 달라지는 거냐 하면 얘 둘 다 가만히 있을 때 생기는 파동의 어떤 요소들 그게 얘가 움직이게 되면 그 요소의 뭔가가 달라져서 얘가 다르게 관측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정보를 다르게 관측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도플러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빛 같은 경우에는 빛을 내는 물체가 멀어지면 우리한테서 멀어지면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적색 편의 형태로 이렇게 변하고 즉 파장이 길어져서 관측이 되는 현상이 생기고 원래보다 다가오는 애가 빛을 내면은 파장이 원래 자기가 내는 빛에 대해서 파장이 좀 짧아져서 관측이 되는 청색 편의 형태로 관측이 돼요. 알겠어요? 근데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우리는 그 정도를 다 계산을 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플러 효과를 이용을 해서 우주를 관측한다든지 아니면 빠른 속도로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물체, 스피드건 있죠? 그런 것들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도플러 효과 이게 우리 우주에서는 엄청난 관측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 못합니다. 우주에 대한 것들을 관측을 못해요. 그 우주에 제일 많은 원소가 뭡니까? 수소. 그 다음에 헬륨.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스펙트럼으로 분석을 해요. 스펙트럼하고 이 도플러 효과를 합쳐버리면 엄청난 관측 장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대부분의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도플러 효과 그 다음에 어떤 정보를 어떻게 하느냐 스펙트럼 이런 거 가지고 다 관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플러 효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그럼 도플러 효과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는 자,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경우가 많다. 뭐라고? 경우가 너무 많다.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지 않았어. 4개. 경우가 4개인데 그 4개가 하나만 알면 나머지가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였죠. 하나씩 있긴 있었는데 애매해서 잘 안 쓰긴. 그렇죠. 그 일반화식도 그 4개의 경우를 정확하게 알면 자기가 맞춰서
플러스 플러스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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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네 가지 경우를 모르고 쓰려고 하니까 일반식이 너무 난해한 거예요. 다 틀려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봅시다. 먼저 소리를 내는 거라고 치면, 음원이 있겠죠. 음원. 음원의 속력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VS, 사운드입니다. 사운드. 라고 보고, 기호를 이제 명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속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세 개를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 관찰자 속력. 그렇죠. 옵저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찰자니까. 자, 그 다음에, 소리의 속력. 지금 소리에 대한 거니까. 요걸 이제 V라고 잡아볼게요. V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리의 파장, 진동수, 요거 이제 각각 얘네들 사실 각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수, 그 다음에 파장, 그 다음 뭐가 있죠? 진동수 파장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음원에서 나오는 원래 소리가 있겠죠.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음원은 정지해 있고 관찰자가 접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접근. 얘는 정지고 얘가 접근한다. 자, 그러면 음원에서 소리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 정지되어 있죠? 관측자가 이쪽으로 달려간다. 무슨 속도로? V0로. 그러면 음원은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요게 0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소리가 발생되는데 소리가 쭉 나오는 이 소리의 속력은 V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얘가 관측자가 듣는 값이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자, 관측자가 듣는 소리의 정보는, 자, 관측자가 듣는 소리의 정보가 F 람다, F 프라임, 람다 프라임, 그 다음에 V 프라임.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얘는 뭐가 안 달라지느냐 하면 소리 자체의 파장이나 진동수는 안 변해요. 그렇죠? 왜? 얘가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쭉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얘가 가기 때문에 무엇이 달라지느냐 하면 속력이 달라집니다. 무슨 속력? 얘가 듣는 소리의 속력이. 맞아요? 그래서 사람이 관측자가 듣는 소리의 속력 V-가 어떻게 되겠다? 상대 속도 개념이 발생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를 이쪽을 플러스라고 하면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물체의 속력에서 관측자의 속력을 빼는 게 상대 속도 개념이기 때문에 V 마이너스 V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 V 플러스 V0 값이 된다. 그지? 자, 파장은 어때요? 파장은 자, 요게 음원이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파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람다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듣는, 관측자가 듣는 진동수가 어떻게 된다? 진동수? 진동수는 람다 다시 분의 V 다시죠. 그죠? 그래서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람다 다시는 람다입니다. 람다. 그 다음에 V 다시는 V 플러스 V0예요. 그죠? 자, 근데 람다라는 것은 이 소리 자체의 정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소리 자체의 정보는 F, 그 다음 람다, V, 요거죠. 그래서 요 사이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면 V는 F 람다잖아. F 람다. 그럼 람다는 어떻게 돼요? 람다는 F분의 V 이렇게 되겠죠.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F분의 V에 V 플러스 V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F-라고 사람이 듣는 소리의 진동수는 여기서 발생된 진동수랑 다르게 나타나는 거야. 자, 이 F는 곱해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가로 속에 요게 들어가면 되겠죠. V분의 V 플러스 V0 이런 식으로. 맞니? 자, 그러면은 관찰자가 만약에 멀어진다. 자, 음원에서 여기 정지하고 있는데 관찰자가 멀어진다. 관찰자가 멀어진다. 멀어지면 뭐만 바뀌는 겁니까? 이 부분만 바뀌는 거죠. 멀어지면 여기가 같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V 마이너스 V0가 됩니다. 나머지는 동일하죠. 그러면 요것만 바뀐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F'은 V분의 V 마이너스 V0 이렇게 되겠죠. 원래 진동수에. 이거예요. 그래서 다가가면 플러스 멀어지면 마이너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음원이 이동하는 겁니다. 음원. 자, 음원이 멀어진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관찰자 정지. 얘는 그냥 정지해 있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자, 사람이 여기 있는데 이 음원이 이쪽으로 VS로 도망가죠. 그러면 여기에 파장이 이런 식으로 변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파장이 길어집니다. 여기 더 길어져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파장이 원래 파장보다 길어진다.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오는 V는 어떻다? 변화가 없겠죠. 얘하고 얘 사이에 속도의 변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듣는 V는 어떻느냐? V로 들리는 거야. V로 관측이 되는 거야. 변화가 없죠. 근데 파장이 어떻게 되냐? 파장이 원래 거보다 더 증가를 합니다. 원래 거는 여기가 람다였는데 지금 이쪽으로 가면서 이만큼 더 원래 람다가 뭐 여기서 여기까지다 라고 치면 이만큼이 더 증가를 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 얼마만큼? VS에다가 주기 T를 곱하면 되겠죠. 그죠? T. 그거는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원래 파장에다가 뭘 더해주는 것 같다? F분의 VS. 요걸 더해주는 것 같아요. 이만큼. 왜? 이쪽으로, 여기에서 원래 그 소리가 발생돼서 요만큼 오는 동안에 물체가 이만큼
속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파장이 길어지는 겁니다. 파장이.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 그대로 여기에 집어넣어 주면 이렇게 된 거죠. 람다 분의 F분의 VS의 V 이렇게. 근데 이 람다라는 것은 여기 있죠. 얘죠. 자, 그래서 넣어주면 F분의 V 플러스 F분의 VS분의 V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F-는 자, F가 여기로 올라가고 나머지가 가로 속에 묶인다 라고 보면 V 플러스 VS분의 V 여기에 F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정지했을 때 그 진동수에 대해서 이만큼의 변화가 생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다가오는 경우는요. 음원이 관찰자한테 다가온다 라고 하면 V는 변화가 없고 요거 V는 변화 없고 여기가 얘랑 연결돼서 파장 변화거든요. 파장 변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F-는 V 마이너스 VS분의 V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일반식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F-는 F인데 여기 사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갖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가오면 V하고 V0고 여기는 V하고 VS인데 다가오면 플러스가 되죠. 그죠? 위쪽은 속력 변화고 속도고 밑에는 파장입니다. 파장 변화예요. 파장 변화.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다가오고 그 다음에 음원도 만약에 다가온다고 쳐봅시다. 둘 다 다가와요. 둘 다 다가오면 어떻게 붙이면 될까요? 다가오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겠죠? 밑에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쵸? 왜? 다가오게 되면 파장은 짧아질 테니까. 그래서 밑에를 파장, 위에를 속도 이렇게 생각하면 다가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멀어지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면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일반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문제는 4번 문제는 어떤 겁니까? 둘 다 정지했을 때 770Hz의 진동수로 들렸는데 경찰차가 소리를 내는 거니까 음원이죠. 0기로부터 10m/s로 멀어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음원이 멀어지는 거네요. 요 경우. 그죠? 요 경우니까 이 식을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 식을. 그러니까 F-는 자, 이게 소리의 속도입니다. 소리의 속도가 340이죠. 그 다음에 요게 경찰차의 속도니까 요게 10이죠. 소리 속도 340. 그 다음에 정지했을 때가 770이었나? 770Hz. 요거 계산입니다, 요거. 770 맞죠? 자, 그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왔어? 748? 748 Hz 이렇게. 그러니까 소리가 어떤 음이 되는 거예요? 낮은. 그렇죠. 낮은 음으로 바뀌는 거죠. 음원이 멀어지고 있으니까 낮은 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결과랑 우리가 느끼는 거랑 확인을 한번 해보면 돼요.
지났다. 안 좋은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다시 요 파동 파트 전체적으로 복습을 하는 문제를 내겠습니다. 예, 문제를 낼 거예요. 뭐가? 시간에